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한 공포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한 젊은 여성이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그녀는 그 아파트에 낡고 음산한 분위기에 약간 거리낌이 있었지만 저렴한 월세와 가까운 지하철역 때문에 큰 고민 없이 결정했다. 이사를 마친 첫날 밤 그녀는 묘한 기분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창문 밖에서는 간헐적으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잠들기로 했다. 이틀이 지난 후 아파트 곳곳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부엌 싱크대 아래에 있던 낡은 문 열었을 때 그 안에는 그녀가 모르는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다. 오래된 인형, 바래진 사진들,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적힌 메모들이었다. 그녀는 이전 거주자가 남긴 물건일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자다 깨어났다. 방 안이 평소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졌다. 이상하게도 침대 발치 쪽에서 누군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겁이 난 그녀는 곧바로 불을 켜고 방 안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침대맡에 있는 거울 속 자신의 창백한 얼굴만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아파트 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관리인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아파트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파트에서는 몇 년 전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과거의 거주자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가족은 방 안에서 그를 찾았다고 했다. 이후로 그 방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녀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예상치 못한 두려움이 그녀를 엄습했다. 그녀는 아파트를 떠나고 싶었지만 마땅히 갈 곳도 없었고 경제적인 이유로 당장 이사할 수 없었다. 계속해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일상생활을 이어갔지만 밤만 되면 느껴지는 그 묘한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낯선 남자와 함께 그 방 안에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가 가리킨 것은 다름 아닌 부엌의 그 낡은 문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그녀는 그 문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충동적으로 그녀는 일어나 부엌 문을 열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그녀는 그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먼지투성이의 바닥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얼핏 보아도 오래되어 보였고 표지는 낡고 해져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일기장은 예전 거주자의 것이었다. 그는 그 방에서 느꼈던 이상한 현상들과 공포감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다. 특히 마지막 몇 페이지는 그의 극도로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문장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너도 나처럼 될 것이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아파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여 그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또한 그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이사를 결심했다. 아파트를 떠나기 전날 밤 다시 한번 그 낯선 기운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대신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파트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의 삶을 시작했고 그 낡은 아파트는 다시 어둠 속으로 잠기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누군가 무심코 그곳의 문을 두드릴지도 모른다. 공포는 끝나지 않았으니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월세가 저렴했고 주변 환경도 조용해서 혼자 살기에 딱 좋다고 생각했다. 아파트는 건축한 지 30년이 넘었고 외관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이삿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챙겨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이사를 마친 첫날 밤 나는 괜한 공상을 하기 시작했다. 아파트는 생각보다 침울하고 누웠던 벽지에는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창문 틈으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도 나는 적응해야지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그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새벽 2시쯤
나는 잠에서 깼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몸이 으스스해졌다. 무언가가 내 방 안을 맴도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바늘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바람 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 안에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희미한 목소리 아니면 누군가의 숨소리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이사 온 첫날이라 예민해져 있었던 걸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 지친 몸을 이끌고 문을 열었을 때 어젯밤과 같은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이번엔 더 이상 착각이 아니었다. 방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무엇인가가 느껴졌다. 나는 불을 켜고 방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그러나 방 안에는 나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이번에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바람 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 안에는 어제 들었던 것과 같은 희미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나는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그 소리가 사라지길 기다렸다. 며칠 동안 나는 그 소리에 시달렸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그 소리를 따라가야겠다는 결정적인 결심을 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거실로 나갔을 때 소리는 확실히 더 크게 들려왔다. 그것은 오래되고 낡은 나무 장롱 방향에서 나는 것이었다. 나는 망설임 끝에 장롱 문을 열었다. 장롱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장롱의 깊숙한 틈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이 흘러나왔다. 사진 속에는 얼굴이 없는 한 여자의 형체가 찍혀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사진을 내려놓고 장롱 문을 닫았다. 다음 날 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이곳에 대해 물었다. 혹시라도 전에 살던 사람이 남긴 물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관리소 직원은 내 질문에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몇 년 전 이곳에서 어떤 여자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단서를 남기지 않고 흔적 없이 사라졌으며 경찰은 끝내 그녀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때서야 나는 잔인한 현실을 깨달았다. 내가 들었던 그 목소리와 바람 소리는 실종된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던 것이다. 나는 당장 이사를 결심했고 그날 밤 아파트를 떠났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파트는 이후로도 수차례 주인이 바뀌었으며 다들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알게 되었다. 때로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일상 속의 작고 이상한 소리들에 어떤 이야기와 사연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할 신호일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2021년 여름 장마철이 막 끝나갈 무렵이었다. 유나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드디어 집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피곤해 저려진 몸을 이끌고 버스에 탔을 때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 옆자리에 앉아 졸린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흐릿한 가로등, 불빛과 드문드문 지나가는 차량들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나의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는데 마지막 정류장에서 내려 집까지 가는 길은 한적하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집으로 향하는 길에는 낯선 기운이 감돌았다. 평소에는 느낄 수 없었던 불안감이 유나를 엄습했다. 그러나 그녀는 피곤함에 빨리 집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정류장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오래된 공터가 하나 있었다. 예전에는 작은 놀이터였지만 지금은 낡고 버려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유나는 보통 그 공터를 빨리 지나가곤 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공터를 힐끔 쳐다보게 되었다. 기이하게도 공터 한가운데에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고 유나는 갑작스레 심장이 두근거렸다. 공터 주인은 캄캄했기에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유나는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자신을 따라오거나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집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유나는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마치 무엇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였다.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돌렸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심장이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이젠 문 앞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제야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현관을 잠갔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 들어가려는데 현관문에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부엌으로 향했다. 물을 마시기 위해 컵을 꺼내던 순간 느닷없이 소름 끼치는 기억이 떠올랐다. 유나는 아파트를 들어오기 전에 문을 잠갔는데 분명히 소리가 났다. 그렇다면 방금 들은 바람 소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순간적인 불안감에 휩싸여 유나는 다시 한번 문 쪽으로 돌아섰다. 어쩌면 그 소리는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할 때 났던 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고개를 돌려 현관문을 바라본 순간 그녀는 숨이 멎을 뻔했다. 문틈 아래로 무언가 길고 가는 흰 손가락 같은 것이 살짝 보였다. 그것은 마치 짐승처럼 빠르게 사라졌다. 유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황급히 거실에 불을 켜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문틈 아래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유나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혹시나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다시는 그 여자를 목격하지 못했다. 유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날의 사건을 잊어갔고 그것은 피로에 의한 환각일 뿐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몇 주 뒤 마을 게시판에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이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 전까지 그 섬뜩한 기억은 잊힌 채로 남아 있었다. 글 쓴이는 밤늦게 그 공터를 지나던 중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적고 있었다. 유나는 그 글을 읽고 소름에 몸이 떨리며 불이 나게 컴퓨터를 껐다. 그녀는 여전히 그 공터를 지나가야 했지만 그날 이후 공터를 지날 때마다 빠르게 걸음을 재촉하며 되도록 그쪽으로 시선을 두지 않으려 했었다. 마치 그녀가 안 보면 그 여자도 자신의 존재를 모를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며 매일 밤 그녀는 문틈을 몇 번이고 확인하곤 했다. 그렇게 그 여름은 기억 속 깊이 각인되어 버렸다.